안녕하세요. 디자이너를 위한 지속가능한 코딩 디지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세싱에서 색을 다루는 기초적인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싱 창으로 들어와서 창의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0픽셀로 해서 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경색을 한번 설정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background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는데요. 이제 이 안에 우리가 설정하고 싶은 색의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255라고 해서 흰색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 텐데요. 일단 255라고 해놓고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흰색 배경의 스케치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2개 그려줄 텐데요. 일단 하나는 왼쪽 위에 그려놓고 다른 하나는 약간 겹쳐서 아래쪽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기본적인 색상 값인 검은색인 선과 하얀색이 이제 면이 칠해진 것이죠. 그럼 이제 색을 한번 설정을 해줄 텐데요. 색을 설정할 때에는 도형을 그리기 이전에 색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초보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형을 일단 그려놓고 뭐 색을 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프로세싱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그 도형을 그리기 이전에 먼저 색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펜을 들어야 되잖아요. 다양한 색의 펜을 일단 들고 그 도구를 들고 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우리가 프로세싱에서 도형을 그릴 때에도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일단 색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럼 색을 설정하는 데는 크게 2가지의 함수가 있어요. 스트로크라는 함수가 있고 fi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예상하시듯이 스트로크 함수는 이 외곽 선에 색을 정해주는 것이고 fill 함수는 이 면을 칠할 때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스트로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트로크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색상 값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화면,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면 아주 작은 전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전구들이 말하자면 우리 눈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지금 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0이라고 한다면 이제 빛의 어떤 세기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해놓고 실행한다면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검은색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회색, 뭐 어두운 회색, 밝은 회색에서 하얀색까지 가는데 거기에 바로 256 레벨이 있습니다. 이 256이라는 숫자는 2의 8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8비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제일 밝은, 그래서 전구의 어떤 빛의 세기가 제일 세일 때 그때가 이제 256 레벨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흰색을 표현할 때는 256이 아니고 255가 최대값이 돼요. 그 이유는 256 단계가 있지만 0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0까지 포함을 해준다면 0에서 255까지에는 256개의 다른 숫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255라는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5라고 하면 흰색이라서 여기 그려지긴 했는데 흰색이라서 뭐 차이를 느낄 수는 없네요. 그렇다면 뭐 가운데 적당히 50% 정도의 어떤 회색이다 한다면 128, 127 이 정도가 되겠네요. 또는 굉장히 밝은 회색이다 하고 싶으면 255에 가까운 빛의 세기를 조금씩 세게 해서 250 정도로 하면 유튜브 화질에 따라서는 이게 흰색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제 모니터에는 제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회색이 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0 정도로 한번 조금 낮춰보죠. 네, 이제는 밝은 회색인 것이 잘 보이죠. 그래서 이 값들이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는 우리가 콕 찍긴 힘들지만 0에서 255까지 검은색에서 흰색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대적으로 200이라는 값이 너무 밝다 싶으면 좀 이 숫자를 줄여주면 되죠. 그래서 빛의 세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적인 느낌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숫자를 써줬을 때에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이제 검은색에서 흰색 또 중간에 있는 회색들을 표현해 줄 수 있고 모든 색깔, 뭐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이런 모든 색깔을 쓰고 싶으면
그 값들을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일단 이 회색 값은 제가 커멘트 처리, 주석 처리를 해놓고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해놓은 다음에 다음을 알아보죠. 굉장히 다양한 몇만 가지 색들을 하나하나 표현해주고 싶다면 이제 RGB라는 그런 색상 체계를 사용해 주는데요. 각각의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는 red, green, 그리고 blue가 되겠습니다. 이제 빛의 3원색이라고도 하죠. 우리 모니터도 사실은 가까이서 바라본다면은 이 전구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빛의 3원색이 레드, 그린, 블루가 있어요. 그래서 각 전구에 이제 빛의 세기를 조금씩 달리하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다른 색들로 합쳐져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색은 섞을수록 밝아지죠. 색을 계속 섞고 전구를 더할수록 그 색은 밝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물감 같은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색은 섞을수록 좀 어두워지죠. 그래서 디지털에서 이제 RGB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가산 혼합이 되어서 그 값이 커질수록 색을 섞을수록 밝아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밝은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레드 채널의 경우에는 맥스 값 255까지 써주고 컴마, 그 다음에 그린과 블루는 전혀 전구가 지금 작동하지 않도록 꺼져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강렬한 이런 빨간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밝은 녹색을 표현하고 싶으면 레드 채널은 0으로 놓고, 두 번째 그린 채널은 255 최대값으로 놓고, 블루 값도 그냥 0으로 놓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굉장히 밝은 녹색이 보이죠. 노란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레드, 그린, 블루에는 이제 노란색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빨간색과 녹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죠. 너무 밝아서 이것도 좀 알아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RGB 색상 체계를 사용하면 다양한 색상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좀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약간 뭐 어두운 에메랄드 그린 색을 표현하고 싶다. 뭔가 그린 채널을 써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레드 채널과 블루 채널에 어느 정도의 값을 대입해 줘야 될지는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값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뭐 대충 이렇게 뭐 때려 맞추는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편한 방법은 포토샵의 어떤 컬러 피커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RGB 값 그 숫자만 복사를 해서 사용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프로세싱 자체에도 이제 툴즈 위에 메뉴에 보시면 컬러 셀렉터라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의 도구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원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색을 일단 찾으세요. 내가 원하는 색을 찾고 나면 약간 어두운 뭐 에메랄드 녹색 이렇게 찾은 다음에 RGB 값을 보면 79, 185, 138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79, 185, 138. 그럼 이 색과 똑같은 색이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회색 계열을 사용해주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값만, 그레이스케일 값만 대입을 해주면 되고, 다양한 색을 써주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채널을 같이 써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RGB 컬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색상을 지정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헥사데시멀이라고 해서 16진수의 값을 대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색상 표현을 많이 하죠. RGB 방식과 차이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들이 좀 다를 뿐이죠. 여기 보이는 이 해시태그 또는 파운드 사인로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16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4FB98A라는 값이 사실은 79, 185, 138 이 값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10진수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같은 값을 16진수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16진수는 좀 암호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 자체가 숫자예요. 하나의 숫자 값이기 때문에 그냥 복사를 해서 이렇게 180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채널들 숫자를 대입하듯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똑같은 색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색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한번 필 컬러까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색의 값을 안다면 그대로 써줘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컬러 셀렉터나 피커를 이용해서
원하는 색상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노란색 계열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RGB 값을 보고 그대로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216, 245, 37.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다양한 도형을 그리고 색상을 표현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좀 눈에 띄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기 이전에 색을 설정해 줬죠. 그래서 스트로크 값과 필 값을 지정을 해 줬는데 제가 색을 지정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사각형이었어요. 바로 이거. 그런데 여기에는 두 사각형 모두에 지금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색은 한번 지정을 하면은 그 지정된 색의 값을 프로세싱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색으로 바꾸기 전에는 같은 색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다른 도형들도 그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펜을 집어 든 거예요. 지금 노란색 펜을 집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는 모든 도형들은 내가 펜을 바꾸기 전에는 같은 색을 사용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두 번째 도형을 다른 색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한다면 좀 덮어쓰기를 해야 돼요. 스트로크를 기본 값인 검은색으로 돌려놓고 필 값도 기본이었던 흰색으로 돌려놓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 첫 번째 도형의 색깔만 바꿔준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한번 투명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경우는 이제 흰색이 완벽하게 칠해져서 그 뒤에 있는 도형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투명도도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인 경우에는 우리가 값을 하나만 지정을 해주죠.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인수 값을 하나 더 넣게 되면 그 두 번째 값은 바로 투명도를 결정하는 값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투명도 자체도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뭐 알파라고 많이 부르는데 알파 채널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0에서 255까지 작동을 해요. 그래서 0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투명한 것이고 255는 완전히 불투명. 그리고 그 중간 값들이 어느 정도 반투명한 그런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 50% 정도의 투명도를 내가 설정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0에서 255의 중간 값인 뭐 128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투명도를 지정을 하긴 했는데 이 굉장히 얇은 선에 지정을 해서 차이를 좀 알아보기 힘들고요. 한번 필 값에다가 똑같이 한번 지정을 해보죠. 128이라고 하는 흰색의 색상을 투명도를 한 50% 정도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간 반투명한 효과 낼 때 이런 알파 값을 써주면 좋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아닌 다른 색상에도 우리가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몇 가지의 어떤 인수를 넣어야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색상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RGB가 있는데 그에 더해서 하나 더 RGBA가 되는 것이겠죠. 레드, 그린, 블루에 더해서 알파까지 해서 RGBA까지 값을 적어주면 돼요. 이 첫 번째 도형에는 사실 지금 알파를 넣어도 그 뒤에 있는 도형이 아무것도 없어서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도형 흰색 색상을 일단 바꿔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255 뭐 한번 그냥 편하게 빨간색이라고 한번 일단 지정을 해놓고요. 빨간색의 그 투명도를 많이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 정도로. 그럼 256에 50이니까 대충 한 20%, 20 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반투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색상 함수, 이제 스트로크 함수와 필 함수는 내가 몇 가지 그 인수값을 적어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를 적어줬을 때에는 단순한 그레이스케일 컬러, 두 개를 적어줬을 때에는 그레이스케일과 알파 값, 세 가지를 적어줬을 때에는 RGB 컬러, 네 가지를 적어줬을 때에는 RGB에 더해서 알파, 그 투명도까지.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두 함수를 써줄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스케치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만약 외곽선이나 어떤 면에 칠해진 색을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스트로크라고 해서 색을 지정해 주는 대신에 noStroke라는 함수를 써서 그 색에 적용되는 도형에 대해서 여기는 스트로크를 없앴습니다. 마찬가지로 fill을 없애주고 싶다고 한다면 noFill이라고 원하는 도형을 그리기 전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정도가 이제 RGB 색상 체계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직관적이지가 못해요. 여기서 만약에 이 그린 색상을 내가 조금만 뭐 어둡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대체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 어떤 그 밝기만 설정하는 그런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RGB 채널이 모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값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도구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다른 컬러 모드가 있습니다. 프로세싱에서 사용해 줄 수 있는 컬러 모드, 색상 체계가 RGB가 이제 기본으로 작동을 하지만 또 HSB라는 그런 다른 컬러 모드가 존재해요. 그 HSB가 의미하는 바는 Hue, Saturation, Brightness예요. Hue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색의 이름, 뭐 빨강, 노랑, 파랑, 분홍 이런 색의 이름이 바로 Hue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Saturation이라고 하면 우리 말로는 채도, 색의 채도 또는 선명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Brightness의 경우에는 색의 밝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똑같이 다양한 색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저는 스케치 파일 하나 더 만들고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보고 싶은 것은 바로 HSB 컬러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창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한번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화면의 가운데에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SB를 사용해 주려면은 이제 색상을 사용하기 전에 그 색상 컬러 모드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RGB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RGB를 쓰고 싶으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그 기본 RGB 모드를 바꾸고 싶을 때만 컬러 모드 함수를 써주면 되고요. 여기 RGB라고 하는 대신에 HSB, 이 경우에는 꼭 대문자로 사용을 해주셔야 작동을 하고, 만약 소문자로 쓰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꼭 HSB 모두 대문자로 써주시고, HSB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0에서 255까지 256단계로 작동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 256 레벨로 사용을 하면 좀 헷갈려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색상, 옛날 어릴 때 색상을 배울 때 보면 그 색상 환이라고 하죠. 색상 바퀴. 거기서 이제 색을 쭉 무지개처럼 이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원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0에서 255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0에서 360 어떤 각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이제 0에서 255를 그 범위를 좀 바꿔줄 거예요. 그런 범위를 바꿔주는 방법은 컬러 모드 함수에 이제 컬러 모드 바로 뒤에 이어서 그 최대 값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256 레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360까지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휴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Saturation과 Brightness의 범위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보통 여기 컬러 셀렉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보통 휴 같은 경우는 0에서 360까지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Saturation과 Brightness는 보통 퍼센티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그래서 저는 보통 HSB 모드를 써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 설정을 해줘요. 휴는 360까지, 그리고 Saturation과 Brightness는 100에서 100, 그리고 또 더해서 하나 더 하면 이제 알파. 투명도의 경우도 0에서 255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퍼센티지의 값으로 보는 게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먼저 해주고 휴 컬러 HSB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네, 없죠? 그러면 fill 값을 줄 때 이제 0이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saturation과 brightness 값을 주는데 최대 채도와 최대 밝기로 이렇게 한다면 빨간색이, 강렬한 빨간색이 표현이 되고요. 이제 색상 바퀴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시고 18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원에서 0이 여기 0이라고 하고 여기가 빨간색이었다면 180, 바로 반대쪽에 있는 색깔. 그렇다면 이 색깔은 바로 이런 사이언의 느낌의 색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0에서 시작해서 360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녹색과 파란색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이 바로 18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내가 뭐 또 노란색 계열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180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굳이 여기서 숫자 값을 찾지 않고 대충 한번 6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아, 예. 그리고 60 해니까 우연히 저도 정확하게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노란색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어떤 빨간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약간 주황색 느낌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값을 조금 더 낮춰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40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하는 주황색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직관적이죠? 마찬가지로 난 주황색은 마음에 드는데 지금 좀 너무 밝은 것 같아. 이 경우에는 세 번째 값이 brightness, 밝기를 의미하니까 여기를 낮춰주면 되죠. 60% 정도로 낮춰볼까요? 그럼 이제 똑같은 색, 그 휴 값은 사용하지만 우리가 따로 밝기만 떼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황색은 마음에 드는데 좀 색깔이 너무 센 것 같다. 약간 채도를 낮춰주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채도의 퍼센트를 한 70%로 낮춰보면 똑같이 주황색인데 채도가 낮은 그런 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색상 체계 RGB와 HSB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디자이너들은 보통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또 인쇄 작업을 할 때 CMYK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인쇄용 컬러이기 때문에 프로세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모드는 따로 없어요. 대신에 라이브러리를 따로 설치를 해주면 CMYK로 색상을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영상이 기초 강의다 보니까 CMYK 라이브러리는 다루지 않겠지만 대충 그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블렌드 모드는 어떤 색상들이 겹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섞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색상을 섞는 그런 기능이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여기서도 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프로세싱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렌드 모드가 존재합니다. 블렌드 모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면 일단 최소한 도형이 뭐 2개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어서 원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살짝 겹쳐서 원을 하나 더 그려보고요. 다른 색깔 한번 써보죠. 지금 HSB 모드니까 약간 파란색 계열 180보다 좀 값이 커져야 될 것 같은데 대충 한 210에 채도가 살짝 낮고 밝기는 최대치인 그런 색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적당히 밝고 어울리는 나름 어울리는 그런 색상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블렌드 모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을 써주기 전에 추가를 해주는데요. 그럼 블렌드 모드에는 어떤 값을 넣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싱 웹사이트에 가서 어떤 블렌드 모드가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레퍼런스에 가면 프로세싱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함수들이 쭉 다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찾기를 해서 블렌드 모드라고 찾아보면 블렌드 모드 함수에 대한 레퍼런스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블렌드 모드의 값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add 같은 경우는 색이 섞였을 때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고 multiply는 색이 섞였을 때 점점 어두워지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그런 블렌드 모드가 존재하고요. 이 이름들이 좀 익숙하죠. 뭐 add, light, difference, multiply, screen 이런 것은 다 포토샵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가 multiply라고 한다면 multiply 이 겹쳐지는 부분이 어두워지겠죠. 네, 이렇게 어두워졌고 만약에 add라고 한다면 겹쳐지는 부분이 밝아지고 이 경우에는 모두 다 하얀색이 되어버렸는데 아마도 이제 배경색까지 지금 섞였기 때문에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럼 배경색을 제일 어둡게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도형만 섞여서 겹치는 부분은 흰색으로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약간 까다롭긴 해요. 백그라운드 부분도 어떤 색의 일부이기 때문에 화면에 존재하는 색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섞여버린다는 거. 배경색이 검은색인데 멀티플라이 한다면 모두 다 검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프로세싱에서 색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법이라든지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차차 다른 영상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